그래서 한 30살이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되게 자존심 세고 자의식 과잉인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네.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제일 문제죠. 자기만의 철학과 그걸로 세상이 날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계속 비평, 비판 그러면서 계속 꼰대가 돼가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네. 잘 되고 싶잖아요. 네. 예를 들어 부동산만 공부를 해. 네. 그 뭐 자기 개발만 해. 네. 뭐 아니면 자기 암시만 해. 네. 깜지 100번 쓰면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해. 되게 많은 방법론들이 나오잖아요. 네. 네. 근데 그게 왜 안 될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. 누군가는 책만 읽는데 왜 안 되지? 근데 저는 그게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를 들면은 부동산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어. 네. 그러면 이제 이거 제 단계에서는 6단계만 밟는 사람이거든요. 그럼 1단계부터 5단계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6단계를 아무리 밟아봤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. 네.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게 정보가 들어와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. 네. 응용도 안 되고. 뭐 예를 들어 4단계가 빠진 상태에서 6단계부터 밟아버리니까 이게 밑빠진 독 물붓기가 나는 거예요. 아니면 이제 자기 개발만 해요. 네. 자기 개발만 하는 행위는 예를 들어 3단계야. 그러면 3단계만 하면은 1, 2단계에서 막혀요. 예, 1, 2단계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의식 방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자기 개발을 계속해. 근데 네. 자의식에서는 야 너 어차피 안 돼. 얘는 사기꾼이야. 뭐 등등등 어떤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자기가 안 될 이유들을 이제 방어 기제로 방어를 쓰죠. 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월급쟁이 부자들 나온 사람이 있어.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평론을 하는 거야 댓글로. 장문으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고. 근데 사실 그걸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 진통제를 맞는 거거든요. 자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그걸 못 하니까. 그건 이제 근데 사실 그걸 할 시간에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해야 되는데. 그 사람한테 배울 걸 찾거나. 네, 배울 걸 찾거나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자의식 방어를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못 배우게 되는 거죠. 얼마 전에 신사임당님 채널에서도 신사임당님이 한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. 그 사람을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울 수 없다고 하더라고, 신사임당님이. 근데 그 말이 너무 네. 소름이 돋았어요. 네. 뭐 아무튼 사람들이 자청님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자청님이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이 그 뭐 심리상담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성공을 하셨잖아요. 창업을 하면서. 네. 근데 옛날에는 제 책을 보니까 옛날에는 아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하시기를 나는 뭐 방구석 찐따 루저였다. 네네. 이렇게 본인을 표현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도대체 어떤 경험과 어떤 변곡점이 있어서 그런 방구석 찐따에서 지금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됐는지 결정적 사건이 있는지. 제 스토리에 네. 나오긴 하는데 이제 저는 세계에 절대 인생에서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좀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공부를 아무리 해도 38등에서 35등을 못 넘기니까 네. 이게 보통 그 등수들은 아무 공부 안 하거든요. 근데 저는 했는데 그거니까 약간 인생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나? 약간 그런 되게 그게 있었고 네. 그냥 잘 때 양말 신고 패딩 입고 일단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. 그래서 학교에서 별명이 이제 스멜이었고 이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. 그때는 몰랐어요. 왜 그런지. 그 다음에 외모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반에서 제일 꼴찌이긴 했거든요.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아무튼 그때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랑 짝 선정 시간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울었어요. 중학교, 초등학교 뭐 이때.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이 마음에 이게 세상이라는 게 엄청 크지 진짜. 상처도 그렇고 그냥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약간 인생이 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? 약간 생각을 했어. 그래서 월 300 이상 버는 사람들은 되게 다른 사람의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쨌든 그런 삶을 살고 이제 저는 게임만 하고 애니메이션만 보고 그냥 그러다가 20살에 우연히 이제 그 영화관 알바를 어머니가 극성으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입사를 운 좋게 했어요. 원래는 탈락했었는데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제 배척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이 상황에서 화술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영화관은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. 알바들이랑. 그렇죠. 근데 거기서도 맨날 아무 말도 못하니까. 근데 거기서 이제 화술에 관한 책을 우연히 보는데 한 5권인가 봤나? 근데 진짜 말을 잘 하게 되는 거야.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. 그러니까 진짜 거기에 나오는 어떤 리액션만 이렇게 해라. 아니면 이럴 땐 무조건 들어라. 이제 이런 원칙들을 하니까 진짜 사람들이 이제 끼워주고 막 회식도 데려가고 세상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공략집이 있는 게 아닐까. 풀어낼 수 있는 방법. 네, 화술뿐만 아니라 외모든 이제 대입을 가는 거든 뭐 부동산이든 모든 분야의 정답은 사실은 책에 있구나. 근데 그게
책이라는 뭔가 되게 어려운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이게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거구나.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바로 영화관 알바를 그만두고 제가 2개월 동안 한 200권 정도 자기계발서적을 읽었어요. 근데 그건 쉬운 책들. 이게 막 글자 엄청 크고 막. 2달 동안요? 네네.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한 책들인데 그냥 읽었어요, 계속. 네. 그러면서 거기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냥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책 읽기랑 글쓰기 딱 2가지가 공통점이더라고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책에도 나와 있고 그 하버드나 이쪽 아이비리그 이쪽에서도 사실 글쓰기 거의 하나만 보거든요. 저도 이제 직원이 100명이 넘어가지만 다 이거 볼 때 거의 글쓰기 하나만 봐요. 물론 그것만 보진 않지만 글쓰기 하나에 그 사람의 지적 수준과 이런 걸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인생의 가장 큰 이제 이 변곡점이었죠.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. 자청님 책을 그냥 다 읽었다면서요. 막 닥치는 대로.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책 읽어야지 하고 좋은 책 고르다가 책 안 읽거든요. 그게 큰 차이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좀 약간 운이 좋았던 거는 이게 직장인이 되거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미 머리가 큰 게 있어요. 그래서 골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그냥 막 치다가 하면은 되게 안 커요. 아예 처음부터 완전히 초보가 오면은 안객이거든요. 골프 레슨 선생님한테 그냥 다 받아들여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너무 본이 못 나고 그런 책에 대한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가 뿌듯한 거예요. 왜냐면 평생 책과 공부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좀 겸손할 수 있었죠. 상황 자체가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면 본인만의 삶의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.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.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가 되게 어려워요. 인간 특성상. 방어 기제도 나오고 이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 옛날의 모든 삶이 이제 부정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자의식 방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그거 진짜 중요하잖아요. 왜냐면 자기가 알고 있던 게 실제로 성공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면 그쵸.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? 그쵸. 저는 그런 경우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 되게 많이 봤는데. 그래서 이제 역행자의 제일 중요한 게 1단계 자의식 해체하기라고. 자의식, 그게 안 되면은 사실은 아무리 뭘 인풋을 집어넣어도 안 돼요. 그래서 한 30살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되게 자존심 세고 자의식 과잉인 분들이 있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진짜 제일 문제죠. 이제 자기만의 철학과 그걸로 세상이 날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계속 비평, 비판 그러면서 계속 자위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꼰대가 돼가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제 얘기가 자청님 책에 있잖아요. 그리고 정확하게 보셨더라고요. 어떤? 제가 옛날에 재테크 제가 35세 했는데 근데 맨날 그랬거든. 서점 가갖고 야씨 저거 야 저거 뻥이야 저거 야 저 재테크 저거 씨 야 저 사람이 무슨 100억 야 뻥이야 말도 안 돼. 그리고 씨 회사에서 능력 없으니까 저런 거나 하는 거지. 맞아. 저 이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게 정확한 그 방어 기제의 일종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인서울 나와서 이제 대기업 다니셨잖아요. 그죠? 그 상황에서 이제 재테크 읽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MBTI, ISFJ가 그래도 가장 겸손한 성격이거든요. 그런 방어 기제가 적은 편인데도 이 정도기 때문에 맞아요. 다른 사람들은 진짜 심하죠. 그렇구나. 전 그래서 그거 내려놨었어요. 그래서 그 보고 왜 충격적 사건을 겪고 이거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인생이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게 자청님 얘기하시는 그 자의식 그래서 거의 자의식 해체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 어쨌든 책이라는 걸 읽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쭉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엔. 근데 물론 기본적인 지능도 되셨고 이제 제 책 6장에서 너나위님에 대한 분석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베스트셀러 1위에서 나에 대한 분석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. 근데 가장 전형적인 그런 것 같아요. 자의식 해체가 됐죠. 그 다음에 책 읽기 시작하면서 기술서도 배웠죠. 근데 거기서 보통은 안 되는 게 일반인들이 그 실무 경험이 없다고요. 실무 경험이 또 없는 분들은 또 느려요. 맞아요. 왜냐면 실무 경험하면서 시행착오하고 멘탈 터지고 일 계속 계획적으로 하면서 이거 실패하네 하면서 어쨌든 7년 동안 되게 많이 그게 내공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자의식 해체되고 일 해도 그 다음 단계에서 오래 걸리는데 이미 이제 실무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자의식 해체되고 책 읽어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 팍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. 근데 그런 공식들로 다 잘 된 분들을 좀 분석할 수 있었죠. 자청님도 그 단계예요?
그렇게 단계 단계 밟아간 거예요? 그쵸. 그 어떤 점 때문에 이런 결과 나왔던 것 같아요, 자청님은? 가장 큰 차이. 차이? 다른 사람들하고 가장 큰 차이. 그 헬스로 예를 들게요. 좋아요. 헬스에서 사람들이 몸을 잘 만들고 싶을 때 이게 쇠질이라는 건 되게 스트레스의 영역이거든요. 네. 이게 한계치까지 이걸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. 세질. 네. 네. 세질이라는 용어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러네. 세질이라는 분들은 쇠를 이제 들어 올린다. 헬창들이 말하는 헬창들이 그런 운동을 표현하는 겁니다. 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일반인 치고는 몸이 좋거든요. 네. 근데 몸 좋아요, 저는 지금. 거의 좀 과장하면 2주일에 한 번 10분밖에 운동을 안 해요. 그러니까 상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. 아, 진짜요? 그러니까 그 벤치프레스 네. 하나 딱 3세트 하고 끝내고 10분간. 물론 이제 뭐 근육이 잘 붙는 성향도 있겠죠. 근데 방법론은 그냥 고중량을 그냥 들어 올린다가 끝이에요, 사실은. 근데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하거나 이제 뭐 크로스핏을 하거나 뭐 아니면 테니스를 하거나 뭐 딴 걸 하려고 그래요. 근데 저는 그 세 가지를 되게 좋아해요. 근데 근성장의 관점에서 말을 하는 근육이 커지는 거의 관점에서는 다른 건 다 하면 안 되고 그냥 근력 운동을 하면 돼요. 중량이 있는 거. 무거운 걸 드는 거. 또 근데 거기서 나는 그냥 그 맨몸 운동 해야지. 뭐 아니면 팔굽혀펴기면 되겠지. 100번씩 해야지.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. 이건 진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이게 힘드니까 그냥 뭐 자위를 하면 딴 거를 하면서 이거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성장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해요. 그런 것처럼 제가 어쨌든 질문이 이제 결국 차별점이 뭐였냐라고 말을 하면은 방금 운동에서 딱 핵심은 그냥 고중량을 딱 친다 끝이야.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. 3-4시간씩 안 달려도 돼. 그러니까 10분 딱 하면 돼요. 그런 것처럼 뭔가 인생도 뭔가 열심히 산다 이런 거, 뭐 열심히 산다, 야근한다, 막 미친 듯이 한다, 막 전 다 의미 없다고 봐요. 그게 방금 말했던 4시간 달리면 근성장이 되겠지, 뭐 필라테스를 하면은 요가를 하면 되겠지, 뭐 되긴 돼요. 그것도 어느 정도. 그렇지만 한계가 있고, 결론적으로는 책 읽기랑 글쓰기를 하루에 뭐 10분에서 30분 정도를 반복하는 행위. 근데 그거를 매일 안 해도 돼요. 일주일에 2-3번이라도. 그랬을 때 뇌의 근성장이 저는 일어난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제 주장뿐만 아니라 모든 뇌과학 관련해서 논문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나와 있는 부분이고. 근데 사람들이 이제 열심히 막 야근해. 근데 그렇다고 근성장이 그건 마치 4시간 달리기를 했다는 거랑 저랑 같이 들려요.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훨씬 낫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 책 읽기와 글쓰기를 부정하는 순간 이제 뇌 근력 성장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.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현실에서 통하는 건 딱 정해져 있는데 내 기분이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합리화하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들면 사람들은 다른 걸 하면서 내가 이 목표 달성에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자위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공부도 완전히 똑같아요, 구조가. 그러니까 부동산 공부도 그냥 뭔가 사람들이 막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위하기도 하고, 아니면 자기가 이제 괜히 이거 투자에 겁이 나니까 안 좋은 사례들을 다 끌어들이는 거. 그리고 유튜브에서 폭락 검색해서 폭락 관련된 그런 분들 거 다 봐. 그러면서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. 너나위 너.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악플 하나 싹 달고. 근데 저는 이건 모르거든요. 제가 이쪽 관련해서 관심이 없죠. 그냥 뻔해요. 이게 100% 이런 구조로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많이 숨김당한 분들도 많을 거고, 악플 달다가. 근데 사실 이런 거 판단을 하려면 이제 어느 정도 기본 머리가 있어야 돼요. 기본 머리도 있어야 되고. 근데 그러려면 역시나 책을 읽어야 되고.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.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앞으로 튀어나가겠어요? 근데 거기서 내가 열심히 하면 튀어나가서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진짜 오만이죠. 자의식 과잉 상태라고 저는 보는 거고.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들으면서 드는 궁금증이, 그러면 결국의 핵심은 현실에서 통하는 뭔가 그 핵심적 방법을 알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열심히 하고 아니고의 문제와 상관없이. 그쵸. 아까 자청님이 벤치프레스 10분 동안 3세트 고중량을 친다. 그렇게 하면 근육이 붙습니다라는 이 현실적 방법을 알고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, 그 현실적 방법은 어떻게 알아요? 그게 책 읽기랑 글쓰기인 거예요? 결국에 우리가 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은, 잘 되려면은 이 머리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잖아요. 머리가 받쳐주고 좋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. 결국에는 뇌 근육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데, 그게 되려면은 글쓰기랑 책 읽기
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. 아.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받쳐줘야지 너나위 이런 채널도 보면서 와 저거 맞아. 이제 이렇게 저건 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배울 부분이 있어. 이제 이렇게 판단도 되고 지식 흡수가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면은 결국에는 책 읽기랑 글쓰기가 일단 처음에 해야 되는 핵심이네요. 그렇죠. 근데 글쓰기는 좀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은 많이 보긴 해야죠. 아, 하루에 10분? 그러면 어떤 책 봐야 돼요? 처음에?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그래프가 있어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독해 수준. 이건 자기가 알고 싶은 분야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 있고 뭐 마케팅이 있고 곤충이 있고 여행이 있고 뭐 분야가 다를 거 아니에요. 네. 뭐 예를 들어 여행이야. 네. 뭐 여행 말고 과학이에요. 네. 그 독해력이 1부터 99까지 있어요. 그럼 만약에 80이야. 그럼 여기에 딱 맞는 책이 있어요. 근데 그걸 읽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, 그래서 내가 책 읽을 때 그렇게 어려웠구나. 그래서 자의식 과잉도 있고 내가 그래도 대기업 나오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서울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그림책 읽어야 되나? 나 저 처음에는 뒤지는 줄 알았어, 진짜. 막 그래서 초반에는 막 주변에 막 어려운 거 막 읽으려고 그래요. 과학 그러니까. 혁명의 구조 뭐 맞아. 아니면 뭐 투자에서 막 그럼 막 원칙도 사실 저는 어려운 책이라고 보거든요. 엄청 어려운 책이에요. 저도 네. 잘 못 읽겠어요. 네. 전 투자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걸 멋있다고 그냥 사고 거기서 이제 겁을 먹는 거죠. 아 역시 난 안 되는구나. 근데 그게 아니라 와, 이거 대박이다, 이거. 월급쟁이 부자로 은퇴하라는 책이 전 되게 좋은 책이라고 보거든요. 제 책이요? 네. 아닌가? 아,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, 괜찮아요. 왜 좋은 책이냐면 네. 일단 초반에 스토리가 좀 너무 좋아요. 아, 저는 네. 이 책 보면서 와, 이 책 너무 잘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음, 근데 실제로 되게 롱런하고 있잖아요. 전 그렇게 네, 알고 그쵸. 있거든요. 부동산 책 중에 롱런하고 있죠. 근데 이제 네. 책이 보통은 두 가지가 저는 이게 잘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초반에 감수성을 이끄는 스토리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성도 있는데 전문성을 또 쉽게 써야 돼요. 그럼 대박이 나요. 네. 이런 책들은 일반인들도 읽기가 쉽죠. 네. 일단 1장까지는 누구나 읽을 수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좀 그렇다고 또 전문 지식도 막 엄청 어렵게 안 써져 있고 되게 비유도 잘 돼 있고 네. 그래서 이런 양서 근데 이것도 약간 처음 입문자들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아. 이거보다 더 쉬운 책들이 있어요. 막 뭐 중학생에게 알려주는 뭐 부동산, 네. 뭐 그림이 들어간다던가. 네. 그래서 레벨 1부터 그거를 한 번씩 끝내면서 이게 자신감도 좀 붙어야 되고 이걸 읽으면서 어쨌든 본인의 경제 상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. 레벨 2, 3 거를 또 독해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. 네. 그럼 또 그것도 재밌고 이게 천천히 올라갈 수 있죠. 뭐 자기가 만약 연애에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어. 그럼 연애에 관련된 거를 그냥 싹 다 도서관에서 빌려서 거기서 자기한테 딱 맞는 거 한 20권 꺼내서 거기서 한두 권 맞거든요. 그럼 그것만 읽고 이런 식으로 초반에 약간의 흥미를 좀 붙이는 게 중요하죠. 와, 이거 근데 진짜 되게 대박이다, 이거 독해력. 제가 처음에 부동산 공부하겠다고 하고 아, 아니 진짜 부동산 책을 보는데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야, 진짜. 그렇죠. 용어들이 또 어려우니까. 네, 막 무슨 막 용어 막 무슨 뭐 제 대지 지분이 어쩌고 뭐 용적률이 어쩌고 막 이러니까 너무 어려웠거든요. 근데 저는 그때 그냥 이빨을 꽉 깨물고 그냥 읽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. 나중에 제가 보니까. 근데 그 이유가 이 독해력에 있었네. 그럴 때는 저라면은 만약에 부동산에 접근한다고 치면은 뭐 너나위라던가 그런 분들이 이제 초반에 그 너나위 부익난 분들이 초반에 성공했던 그런 네. 스토리로 일단 쭉 보면서 아 그럼 이렇게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알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되게 쉽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있죠. 그래서 그런 걸 일단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기초 책 그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근데 자존심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아. 아... 근데 이게 거기서 그거를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막 너무 쉬워 보이는 막 책 사는 게 네. 예를 들어 30살에 이제 대기업 7년 차면은 좀 어렵죠. 예를 들면. 아... 근데 거기서 원칙 사야 될 것 같고 뭐 질서 넘어 사야 될 것 같고 약간 이런 저 원칙 책 되게 좋아하거든요. 거. 그리고 원칙 책을 제가 한 6번 정도 봤는데요. 근데 그럴 만한 양서인 것 같던데. 아, 너무 좋은 책이죠. 근데 제가 6번 봤는데 앞에 5번 보고 6번째 볼 때 느꼈어요. 내가 그동안 하나도 모르고 읽었구나. 나 소름 돋았어. 네. 사실 투자 외에 세상 돌아가는 영역의 얘기가 많잖아요. 거기 사람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그거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자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단 내 독해력 수준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독해력 수준에 맞는 책을 하나둘씩 읽어 나가다가 이해가 안 되면 스킵하지 말고 다음에 또 읽었을 때 자기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예.
5번째는 몰랐는데 6번째 볼 때 다른 내용이 보이니까. 맞아. 역행자는 독해력이 낮아도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. 아, 낮으면은 이제 1단계 보다가 1장까지 이제 스토리까지는 재밌게 읽을 수 있죠. 저는 되게 진짜 잘 쓰셨다 생각했어요. 왜냐면 아까 자청님 얘기하신 네. 게 저도 책을 쓸 때 그 의도하고 쓴 거거든요. 그렇게. 왜냐면 안 그러면 뒤에를 안 읽으니까. 맞아. 근데 자청님 그 앞에 내용 볼 때 본인의 어린 시절 스토리가 쫙 있잖아요. 그거 보면서 아, 자청님 정말 고수시다. 그런 생각 많이 했죠. 그거 이제 잘 된 책들을 다 분석했어요. 저는 이제 원래는 1등까지 1등이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고, 사실 한 2, 3등 1주 딱 찍고, 그다음부터는 그냥 분야에서 한 5, 6등 정도를 쭉 유지하는 걸 전략으로 하긴 했었는데, 네. 이런 책들의 가장 그 양서라고 해야 되나? 오래 가는 책들, 10년 넘게 팔리는 책들이 있어요. 네. 4시간, 부의 추월차선, 부자 아빠, 가난한 아빠. 그래서 그냥 딱 그 모델 분석해서, 아, 제목은 왜 이렇게 했고, 처음에 첫 장이 제일 중요하고, 그 다음에 1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가는구나라고 다 공통점만 추출해가지고, 네. 그렇게 이제 갔죠. 원래 뭐 할 때 항상 그렇게 접근하세요? 잘 된 거 사례 확인하고. 그 분석. 그 분석은 어떻게 해요? 아, 근데 그거는 제가 워낙 그 이별 상담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네. 약간 습관화가 돼 있는 게 있어요. 어... 그래서 공통점, 예를 들어서 세바시도 나간다. 네. 그래서 어제 촬영을 했는데 뭐 망친 것 같지만, 그래서 세바시에서 100만 넘은 유튜브 영상만 다 봐요. 그 3년 내에. 아... 그러면 처음에 무슨 마디로 했나? 누가 감성적으로 갔나? 이제 그 사람이 경제 관련된 사람이면은 어떤 주제로 갔을 때 잘 터지고, 어떤 게 초반에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했나? 약간 감성적이게 갔나?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거 맞춰서 하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대박까지는 아니어도 네. 이제 그냥 실패할 수는 없는 거죠. 아... 자청님은 지금 얘기하신 게 되게 당연하죠. 아, 네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 여쭤봤냐면 저는 처음에 뭔가를 할 때 투자 시작할 때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.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. 되는 놈은 된다. 잘 되는 놈은 계속 잘 된다. 그럼 뭔가 있는 건데 그 뭔가가 지금 자청이 얘기하신 거라는 거죠. 제가 느끼기에.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. 그럼 정리하면 딴 사람들 잘 된 거를 보고 그걸 쫙 내가 먼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으로 뭔가 어떤 프로세스나 공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채워 넣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. 네. 그러면은 실패할 수는 없어지죠. 아..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이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그냥 인기 영상 순으를 눌러서 1년 최근 영상 순으로 해요. 1년, 그러니까 필터를 해서. 그러면은 그 한 5가지의 공통점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썸네일과 그 주제와 그 첫 마디와 그거를 다 이거 써서 그냥 그 공식대로만 딱 적용하면은 이제 물론 그렇게만 가면 재미없으니까 네, 너무 네. 대중성이 있으니까. 근데 만약에 터트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될 수밖에 없죠. 아...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게 그러니까 네. 피카소가 진짜 추상화로 거의 신급을 찍었잖아요. 네. 그 사람이 또 처음부터 또라이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 기초부터 다 잘해요. 아예 뭐 잘 모르지만 이런 미술 쪽은 잘 모르지만 정말 기초적인 그런 사실주의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서 완전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 거거든요. 그래서 모든 예술과 그런 창의성이라는 게 이미 그거 기존에 나와 있는 거를 그대로 완벽하게 그것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 뭔가 창의성을 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난 창의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예술하면서 유튜브 올리면서 이제 조회수 50 나오고 그만두죠 보통은. 근데 일단 초반에는 어느 정도 모방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스티브 잡스 살아있을 때 네. 신드롬이었잖아요. 근데 사람들이 다 그 스티브 잡스의 지금 모습만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런 창의적이고 혁신가적 모습을. 그쵸. 근데 본인은 PPT도 잘 못 만들어. 지금 당장. 그리고 내가 막 뭐 이메일 보내고 이런 것도 막 실수하고.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기본 바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있는 상태에서 다음 레벨업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만약에 월 1,000만 원을 벌고 싶으면은 월 1,000만 원 버는 사람들 걸 봐야 돼요. 그러니까 월 1억 버는 사람들이 아니라. 네. 근데 제가 한 번은 제 평가에서 다 선풀인데 딱 하나가 안 좋았던 걸 봤어요. 유튜브 댓글인가 그랬는데 이걸 읽느니 빌 게이츠의 생각의 비밀이란 책을 읽겠다 크크.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게 제 책의 예시에 그대로 나오거든요.
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. 그게 이제 사실 빌 게이츠나 뭐 아까 말했던 원칙이라던가 네.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지 읽는 거지. 맨 초반에 월 1,000만 원을 벌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이걸 읽느니 뭐 빌 게이츠 책, 뭐 베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네. 있는데 왜 월 1억 버는 사람들 책을 읽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되게 오만한 거죠. 근데 어쨌든 뭐 이 말이 샜는데 네. 저 되게- 그거 되게 공감 많이 돼요. 그래서 딱 자기가 500을 벌고 싶어 그 500을 버는 사람들을 따라해야 된다고 봐요. 그런 사람들의 유튜브를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유튜브에서 조회수는 얼마 안 나와 있거든요. 네. 1만, 2만. 네. 근데 그냥 그걸 봐야 된다고 봐요. 막 지금에 와서 막 자청 심사인당 거 봐봤자 좀 약간 이미 또 성장을 했으니까 와닿지 좀 않을 수 있죠. 와닿지 않고 좀 또 자청이나 심사임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그 3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잃어버렸죠. 그 방법론을. 그게 약간 지금 너무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사석에서 하는 얘기랑 너무 비슷해서 그래요. 제가 사석에서 우리 뭐 구성원들이든 아니면 제 후배들이든 해주는 얘기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. 동네 뒷산 가는데 왜 에베레스트 산 탈 때 하는 장비를 찾으려고 그래. 동네 뒷산 아차산 올라가는데 그냥 거기는 진짜 좀 내가 체력적으로 괜찮으면 거기는 쓰레빠 신고도 올라갈 수 있는데 왜 막 K2 막 중등산화를 사서 신고 올라가려고 하냐. 맞아. 네,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?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그죠? 네.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목이 독특합니다. 네네. 역행자. 네.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셨고 어떤 분들이 읽으셨으면 하는지 좀 여쭤볼게요. 저는 이제 사업가 컨셉이긴 한데 사실은 전 철학과 나왔거든요. 그래서 네. 좀 그 쇼펜하우어가 되고 싶은 게 있어요. 그 쇼펜하우어라고 되게 이제 엄청난 철학가가 있어요. 네. 한 300년 전에. 네. 근데 이제 저는 약간 그런 되게 사상가가 되고 싶다. 그게 기본적으로 있고 사람들이 글 하나로 이렇게 행복해지고 약간 그러면 좋겠다. 그런 게 있어서.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런 마음 편해지는 책을 봐더라도 그게 합리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어야지. 네. 현실도 바뀌고 마인드가 바뀌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월 버는 양이 만약에 한정되어 있어. 네. 거기서 2-3배 이상을 벌 수 있다면은 좋지 않을까. 그래서 네. 저는 역행자라는 책을 보면은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봐요.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. 그렇지만 네. 이 책을 만약 직장인 분들이 많이 본다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2-3배는 높아질 거라는 좀 확신은 있는 것 같아요. 그 본인의 경험을 쓰신 거잖아요. 경험? 네. 경험도 있는데 저는 거의 모든 기반이 심리학 기반이긴 해요. 네. 저는 심리상담 사업으로 성공했고 심리학 부분에서는 되게 자신이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그 객관적인 사실과 어떤 심리학 연구들을 바탕으로 내 경험과 다른 사람들을 연구 분석한 결과를 이제 응용해서 네. 뭐 그런 공식들을 만들어낸 거죠. 7단계로.